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여러분. 네, 오늘은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125 나누기 5를 이용해서 12.5와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추론이라는 문제 접근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것부터 좀 접근해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자고 했어요. 우리 아는 것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연수 125 나누기 5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수의 나눗셈까지 우리가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곱하기 10을 하거나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우리가 몫이 결과가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5랑 0.5 보니까 각각 10배를 했네요. 그죠? 10배를 해서 나눗셈을 해주니까 125 나누기 5를 해보니까 여기는 2, 25가 되고 5. 자, 그래서 몫이 이렇게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곱하기 10 하기 전에 12.5 나누기 0.5도 몫이 25가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25 그 다음에 나누기 0.05 있는데 각각 곱하기 100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25에서 나누기 5를 했을 때 2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25 나누기 0.05도 이렇게 몫이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누는 수예요. 그리고 이거 앞에 있는 거는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근데 나누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바꿔줘야지만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 다시 정리해보니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학책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46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채점도 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 방법도 좀 비교해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곱하기 10을 해줘서 96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96 나누기 8을 해보니까 96 나누기 8 먼저 1 16이 되고 2 맞네요. 그래서 몫이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각각 곱하기 2를 해줄게요. 이렇게 108에다가 432 우리가 봤을 때 8에다가 4 곱하면은 32가 되고 100에다가 4 곱하면은 43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이렇게 4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각각 곱하기 10을 해서 여기는 39 이거는 3 하니까 나누니까 여기는 1 그리고 9 내려오고 여기는 3 0 그래서 몫이 13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각각 곱하기 100을 해서 여기는 504로 하고 여기는 72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7 곱하기 7 하면은 4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2에다가 7을 곱해보니까 14, 504 그래서 여기 7 0 몫은 7이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가 분모 나눗셈으로 바꿨어요. 지금 10분의 92.4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10분의
42가 됩니다.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92.4 나누기 42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로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92.4가 되고 42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2가 되고 42에다가 2가 곱하니까 84가 되겠죠? 84 빼니까 8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 소수점 위로 올라가고 4 내려오니까 84. 이것도 2, 84, 0. 그래서 몫은 2.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분모를 100으로 바꿔줬네요. 그럼 이것도 100분의 420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924 나누기 420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눗셈을 해볼게요. 924 나누기 420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840이 나왔고 빼니까 4가 되고 내려오니까 8.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0 내려오니까 840이 되고 다시 곱하기 2를 하니까 840, 0. 자, 그래서 구하는 몫은 2.2가 된다.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둘 다 굳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 나누는 수만 자연수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소수의 나눗셈에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선생님은 첫 번째 게 좀 더 문제 풀이 하는데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 두 번째 거는 420이라는 수가 좀 크잖아요. 나눗셈 할 때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연습해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풀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네, 3번입니다. 24 나누기 2는 12예요. 그리고 두 번째 24 나누기 0.2. 이거 한번 선생님이 분모로 분수의 나눗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0분의 240이 되고 나누기 10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자끼리 나누니까 240 나누기 2가 돼서 이거는 120. 이게 됩니다. 120. 나누는 수가 점점 작아져요. 2에서 0.2로. 근데 또 10분의 1 됐어요. 한마디로 나누는 수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구하는 몫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다음은 1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니까 각각 곱하기 100을 해서 369 나누기 3을 하니까 이거는 123이 되겠네요. 그쵸? 나눗셈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는 몫은 123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게 변하냐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니까 왠지 123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3690 나누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해보니까 123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36,900 나누기 3.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니까 3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해보니까 12,300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4번. 수학 47쪽입니다. 리본 2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리본 12.5m로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묶을 때 묶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43쪽에 공부했던 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누어주고 얼만큼 남는지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이거를 복습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2.5를 가지고 우리가 상자 하나를 2m에 묶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 구구단을 외웠을 때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미터를 6상자로 이렇게 묶으면은 6상자가 나오겠죠. 한마디로 12m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2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쵸? 빼기 2를 6번 이렇게 해주니까 남은 리본의 길이가 0.5m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묶을 수 있는 상자의 수는 6상자. 남는 리본의 길이는 0.5m. 우리가 이거를 12.5m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게 6상자 나오잖아요. 몫으로 6상자가 나오고 나머지 0.5m.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1번입니다. 14 나누기 3.5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하고 이 이유를 써보세요. 왠지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해보니까 여기 나누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곱하기 10을 해보니까 이거는 140 나누기 3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 각각 곱하기 10을 했고,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해보니까 35 곱하기 4를 하니까 20에다가 140이 되네요. 그래서 4 그리고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몫이 4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4가 나왔어요.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정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유도 이렇게 적어줄게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정하여 찍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42.2km를 2시간 2.5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선수가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해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이 문제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네요. 반올림도 나오고 그리고 나눗셈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추론의 기술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2km를 달렸는데 3시간 만에 달렸다고 해볼게요. 3시간 만에 완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려면은 42 나누기 3을 하잖아요. 그래서 42 나누기 3을 해서 이렇게 14km, 그 다음에 per hour 이렇게 1시간에 14km 이렇게 갔다. 그 속력이다.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42.2km를 42.2 나누기 2시간 2.5시간이니까 이렇게 완주를 한 거잖아요. 그 나누기를 하면은 1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2.2 나누기 2.5가 이렇게 있는데 식을 이렇게 세웠고, 그럼 각각 곱하기 10을 하면은 계산해보니까 422 나누기 2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눗셈을 해볼게요. 여기는 1, 25, 그리고 빼니까 7, 1, 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25에다가 6을 곱하니까 150이 왠지 나올 것 같아요. 30에다가 150 맞네요. 그래서 6, 15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거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빼니까 22, 그럼 0 내려오죠. 그러면은 25, 8 곱하니까 200이 나오네요. 그쵸? 8, 200, 또 20에다가 0, 또 8이네요. 0.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어요. 16.88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우리가 16.88km라고 이렇게 구했고, 근데 우리가 반올림해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래요. 1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려면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 하니까 이렇게 17k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번 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고 이제 단원 정리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수학 익힘 32쪽입니다. 몇 배일까요? 네, 수학 2단원 단원 마무리 시간인데요. 우리가 수학 익힘 책에 나와 있는 만화를 읽어볼게요. 와, 이 큰 화석은 어느 공룡의 화석이지? 가장 큰 공룡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의 화석이야. 몸 길이가 무려 35m나 된대. 와, 그럼 나보다 얼마나 큰 거야? 내 키는 1.6m이고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35m야. 그래서 35 나누기 1.6을 하니까 21.875이므로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의 몸 길이가 너 키의 22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네요. 자, 저렇게 거대하다니 지금은 공룡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룡 박물관 가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또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너무 칭찬합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 동그라미 치고요. 매우 잘함은 동그라미 2개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학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